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오늘 할 거는 재밌는 게 있는데, 저 사주들 특징이에요. 주로 이제 백호살, 무슨 괴강살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살에 대한 부분은 사람들이 이거 공부하다 보면 머리가 아파져요. 그 다음에 살만 공부하다가 살살 도망간다고요. 그러니까 다 맞는 이론이 모르는데, 부분만 맞는 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 공부하다 보면요, 살을 다 외웠거든요. 마지막 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지도 않고 사실상. 근데 맞는 부분은 몇 개 추려봤거든요. 물론 이제 살 가지고 책을 쓴다면 그 하나만 가지고 뭐 한 300페이지 쓰는데, 제가 조만간 나올 책에서는 살 부분이 10페이지가 안 돼요. 필요 없으니까 다 그냥 없애버렸죠. 12운성 가지고 말을 만들어 책을 쓰면 여기에 보통 책에서 한 40페이지가 나오게 돼요. 12운성 제 책에 한 2페이지 있어요. 거의 다 다른 얘기가 주된 거지, 이런 얘기 필요 없으니까 다 뺐지요. 이제 여기서 이제 간단히 마지막 한번 달아볼까 하는데, 요 사주를 보면은요, 이 남자가 자체가 괴강이란 말이죠. 요것도 괴강, 요것도 괴강. 이런 공식이 이제 있는데, 괴강격임이면은 뭔가 항상 신변에 가족 중에 누군가 하나 잘못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임술도 백호고 계축도 백호다. 이래 해서, 그럼 뭐 자기 남자가 볼 때 이 수야 할아버지 때니까 관계 없고요. 요때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숨어 있는 게 기토가 숨어 있고, 요거는 무토지요. 그럼 모친이 이제 사고로 사망하던가, 두 번째는 술 중에 정이 또 숨어 있어요. 남자가 볼 때 이 저 정화는 여자지요. 여자아이가 물에 빠져서 사망했다. 백호가 있어야 됐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근데 저 사실로 이제 인정한다 할 경우에 여긴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숨어 있는데, 얘는 아니었지만은, 이제 어머님은 아니었지만은, 여기서 볼 때 이것이 문제 있으므로, 진눈이 올 때 진술충에서 이것이 나와서 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물에 빠져 사망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럴듯한 게, 진도 스토고, 전체가 수기운이 쫙 몰리는데, 거기에 자식 하나 있으니까 숨어서요, 물에 빠져서 잘못됐겠죠. 물론 뭐 저 사주가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주가 태어났으면은 너 물놀이 꼭 조심해라. 저희 고향에도 항상 한 해에 한 명씩은 꼭 사고 났었어요. 인구도 얼마 안 되는 동네에서. 이제 개천물 막 이렇게 계곡물 흐르면요, 폭이 해봤자 한 10m 될까요? 그런데 거기 꼭 소용돌이 칠 때 한 명씩 꼭 사망했는데, 요즘 시대는 이제 사망할 확률이 거의 없죠. 이제 한 10년 동안 그런 게 없었대요. 요새 뭐 이렇게 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문제 없는데, 옛날 시대는 이렇게 돼서 물에 빠져서 사망한 경우가 많았겠죠. 요새 뭐 주부 타고 뭐 입고 안전모슨 착용하고, 또 물에 빠져서 한번 꼴가닥 하면 또 대번 이제 뭐 해안 경비대 와서 대본 건져주고, 근데 이런 사주의 아이들을 보면은 묘하게 물에서 헤엄을 못 쳐요. 이유가 이 사주가 전체가 한하고 습해요. 이 사주가 한하고 습하면은 애도 피를 따라가요. 그 중에 하나 아이는요. 그럼 차갑고 습한 아이들이 묘하게 물속에 들어가면 더 차가워져서 사람이 발이 쥐가 나게 돼요. 피가 안 통해서. 그래서 사고가 났다라고 추리하면 더 쉬워지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백호 대살이 있어서 이 양반이 물에 빠져서 아이가 사망했다 라고 하면은 갑자기 신비해져요. 근데 가만히 반대로 풀자고요.
금기운하고 여기 숨어있는 수기운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게 진흙벌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 진흙을 좀 쉽게 설명해 주죠. 여기서 축토는 겨울에 단단하게 얼은 땅이란 말이죠. 근데 얼으려면은 거기 물기운이 있어야 돼요. 물기운이 없으면은 사막 같은 거, 모래를 아무리 놔둬봤자 안 얼면요. 그냥 다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겨울토는 얼은 땅이거든요. 진토는 녹은 봄 땅이에요. 근데 진흙벌이란 말이죠. 늪지대예요. 전체가 늪지대에 애가 숨어 있으니 그냥 푹 빠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더 쉽게 이해해서 수기운이 아버지가 너무 많았는데 그거를 아이가 따라갔다. 그래서 전체가 좀 차가운 체질에 물에 들어가니까 애가 헤엄을 못 치고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쉬워지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 말들을 현대어로 좀 풀려고 그래요. 요 사주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분은 여자 거예요. 이분 남자였고요. 무일간에 여름에 태어났고 거다가 인오가 하죠. 그러니까 이 토가 아주 강해져요. 계속 다 도와줘요. 여자 사주에 무토가 일간이면서 토기운이 강해서 강하면은 뭐라 그러나 그냥 고집이 세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무토를 도와주는 화가 많아서 세면요, 일종의 종강 이런 식인데 뭔 뜻이냐니까 이거는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고 추진력이 강하다 되는 거고요. 이렇게 사방 화가 도와줘서 센 경우 케이스 어떻게 되느냐, 옹고집이 돼요. 삐지면 말도 안 해요. 나중에는 사고로 남편이, 여기서 볼 때는 남편이 갑이죠. 남편이 불 속에서 사망해요. 가만히 보니까 여자 사주에 남편은 화세로 다 몰려있죠. 그래서 불 속에서 사망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이제 화세가 강한 사람, 여자분들이 불 알기를 좀 우습게 알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좀 과감하죠. 양인이고, 과감하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일종의 이제 안전장치를 잘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불났을 때 그 속에 사망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죠. 만약에 수기운이 많았다면은 불을 좀 싫어한다고요. 좀 신중히 했겠죠. 이 사주도 이제 재밌는 사주인데, 요 사주 자체가 그게 백호살이죠. 소위 말해서 백호대살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쉽게 말하면 그냥 백호예요. 여기서 볼 때 이분도 여잔데 요거의 정기는 무토죠. 임수가 무토를 보면 이게 편관이거든요. 일종의 남편이죠. 남편이 군에 가가지고 총을 맞아서 돌아왔대요. 6월만. 근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이게 백호였기 때문에 다 맞았다가 아니고 전체가 이렇게 다 몰려 있어요. 혼자 외롭게요. 이제 이 사주도 보자고요. 임진일주 자체가 괴강격이고 거기다가 경술도 괴강이에요. 진술이 충이 되네요. 이분도 여자예요. 거기다가 임묘진이 합해서 목을 이루네요. 자, 얘가 목을 이루고 여긴 충이 되고 이것은 무엇이냐? 무토인데 무토는 편관 남편이죠. 역시 이 양반도 총을 맞아서 사망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러고 보면은 다 맞는 것 같이 보이긴 보여요. 아닌 경우도 물론 있긴 있겠지만요. 그 사주를 이제 보고 나면은 이런 게 있죠. 참 묘하다 하는 그런 거예요. 이 사람도 누군지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요거 자체가
괴강사주예요. 괴강, 백호지, 백호. 여기 백호인데, 그 진 중에 숨어 있는 게 을하고 개하고 무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병이 볼 때는 요거는 정인이니까 모친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이냐? 정관이죠. 자식이 있으면 이 자식은 여기 괴강이기 때문에 사고사할 수 있다. 자식이 없었대요. 다행인 건. 없었는지 아니면 뱃속에 있다가 유산된지 그건 모를 일이죠. 두 번째는 정인이 사망할 수 있다. 모친이죠. 이거 보니까 히틀러의 모친이 일찍 사망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주가 이제 히틀러 사주죠. 역시 뜨거운 걸 좋아해요. 인호가 합화하지요. 화하니까 화세가 강해지죠. 이것도 도와주고, 화세가 아주 강하니까 뜨거운 거 좋아하니까 주로 폭탄이죠. 총 좋아하고. 자, 그러니까 이게 묘한 건데요. 예술적으로 뛰어나신 분들 중에서도 화세가 많은 경우 있어요. 마릴린 몰로 사주도 그랬었고, 거의 이제 세계에서 이름이 있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지지에 화세가 아주 강하고 일간이 병화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시대가 조용할 때는 주로 연예인 활동을, 아니 예술 활동하거든요. 전쟁이 터지면 이상하게 또 불꽃을 좋아하는지 터지면 좋아해요. 그래서 불꽃의 새로움을 보고 다시 전투에 참가를 하고 또 많은 일을 하죠. 그러면 전쟁 일이면 거기다가 누군지 모르지만 화가 강한 사람이 일으키려고 했을 거다라고 보면 돼요. 두 번째는 금이 강한 사람은 옛날 전투와는 또 지금은 달라요. 옛날 전투에는 주로 이 칼을 쓰잖아, 칼요. 지금이야 불을 콱 지르죠. 폭탄이 팡 터지고. 옛날엔 칼을 했으니까 칼 가지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금기운이 강하면 상당히 전투적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제가 그동안 사주 이제 그 자료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옛날 시대에는 지지에 사하고 유하고 축 합이 있고 일간이 경금이라든가 뭐 신이 왔다. 아니면 무토가 있다, 기토가 있다, 이런 식이요. 되면은, 상당히 칼을 좋아하니까 아주 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양반은 전투를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전투는 항상 1대1 싸움이에요. 사무라이로 유명하다 하시면 거기다가 아마 유하고, 이 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칼을 잘 쓰니까요. 요새는 칼을 잘 써봤자, 고기밖에 못 쓴다니까요. 아니면 생선 썰던가. 옛날 시대에는 칼을 잘 쓰면요, 장군이 되는데 요새는 이 직업이 바뀌었어, 직업이. 옛날에는 활을, 이 불화, 사주에 불화 많아봤자 그냥 그 예술가 아니면은 광대 아니면은 장인 중에서 이제 그거 있죠. 칼 만들려고 막 잠깐 불 때는 사람들요. 이걸로 지냈는데 시대가 바뀌고 칼을 안 쓰고 총을 쓰고 폭탄을 쏜 이후부터 화세가 강한 사람들이 전쟁을 주로 이렇게 되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이제 요 이름이 좀 바뀌어야지만 돼요. 화세가 강하기 때문에, 예술적인 걸 잘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이게 시대가 바뀌면은 이게 폭발로 바뀌어, 폭발. 그래서 아주 불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옛날 시대에 한 500년 전만 해도 그림을 그리던, 그림을 좋아하던 화상이, 이 화가가 전쟁을 일으키자 폭탄 터뜨려 안 해요. 근데 지금 시대는 반대였어요. 히틀러도 워낙에 잘하던 것이 그림 그리는 거였단 말이죠. 그림 그리다가 그 색깔 화려함을 보고 하다가 나중에는 불꽃을 막 좋아하게 되고 뭔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피를 좋아하죠, 붉은색을. 근데 이제 이 사유축, 아니면 뭐 신유술, 이렇게 강하게 금기운이 강한 것이 과거에는 전투가 아주 강한, 전투를 좋아하고 싸움을 좋아하고 했다. 싸워봤자, 그 당시 칼 들고 장군이 나가서 싸워봤자 한 5명 겨우 죽일까 말까 그래요. 한 전투에서 많이 죽여봤자 10명이죠. 폭탄 터지면요, 한 번이 그냥 10,000명이 죽을 수 있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시대에 볼 때 이 경금사주하고 요새 이거는 전혀 다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는 이런 거죠. 그 화세가 아주 강하다 싶으면요. 연기를 잘 하죠. 뭔가 표현을 해야 되니까요. 현대 시대에 가면 갈수록 과거에는 이렇게 말을 했죠. 일간이 경금에 제어가 잘 되면은 천하의 태권을 누린다. 이제 이런 시대도 얼마 안 갔어요. 이때는 선거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동양의 시대는 거의다가 따르는 사람이 많고 자기가 힘이 있고 종합될 때 한 거지. 요새같이 선거 시대 아니란 말이죠. 선거에서 뽑히려면 인기가 좋아야 돼요. 사주에 합이 많아야 돼요. 두 번째는 화세도 많아야 돼요. 이래야지만 사람이 인기가 좋죠. 그렇죠? 한 예로 우리가 60년대만 하더라도요. 연예인이 국회의원 한다? 이거 못해요. 오히려 싸움꾼이 국회의원 한다? 이건 돼요. 현재에 와서는 연예인이 저기 가까운 나라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연예인 출신 중에 국회의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인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기가 많다는 뜻은 거의 합과 지지의 화세가 많은 케이스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로 저기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죠. 중국. 여기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자기들 당 내부에서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여전히 이런 합된 거, 화된 거 이런 거보다는 역시 이런 것이 지배하겠죠. 동양에서야 할 때의 권세와 지금의 선거 시대의 권세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그 어떤 사주를 가지고 한번 밤새 이것저것 막 뒤져봤는데, 아, 시대가 바뀌었다 하는 게 대본 나오는 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주가 참 이 양반은 깔끔하고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현재 국회의원도 낙선했대요. 어떤 사주 보니까 그 인품도 별로 안 좋고 뭐 하는데 국회의원이 돼 있더라고요. 묘하네 하고 가만히 이제 고정관념을 깨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주는 묘하게도 합이 많고 화세가 많더라고요. 이 양반은 너무너무 깔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시대가 선거 시대지. 선거가 아니고 차라리 이 양반이 공직에 있다면 역시 장관급은 충분히 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식의 그 개념 차이가 많이 있게 돼요. 자, 옛날 시대의 이제 이 양반은 운이 나빠서 그 광대로 살아갈 팔자가 했다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현대의 개념으로서 연예인이죠. 연예인이 되려면요, 뭔가 하나로 몰려야 된단 말이죠. 기운이. 그럼 하나로 몰린 사람들이 이 운이 과연 우리 사주풀이로 볼 때 이 운이 좋다 나쁘다와 같을까? 이거 함부로 풀면 안 된 얘기예요. 제가 돈과 명예를 얘기했는데 명예는 분명히 관직이겠단 말이죠. 명예라는 것은 관직인데 연예인은 관직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기에 움직이는 인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과연 사주대로 풀면 답이 맞을 것인가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부분도 많더라는 얘기죠. 단지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모든 연예인이 사주 보러 온다. 다 잘 될 거예요. 안 된 사람 말이 없으니까 잘 된 사람만 맞았다 하겠죠. 볼 거 없이 연예인이 왔을 때 다 잘 될 거라고 말을 하면요. 그 중에 한 90명은 물론 안 되겠죠. 하지만 안 된 사람 말이 없어요. 잘 된 10명은 참 다 맞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하고 선거에 대한 문제, 이게 현대는 다르다. 과거 시대 그 사주 그 책을 보면요. 다 남자 기준이에요. 얼만큼 웃기냐니까 제가 이제 한 예를 들어서 할 건데 그 예가 물론 지난 강의에 해야 되는데 시간상
오늘 강의가 이제 대충 1차 마무리잖아요. 한 60편 되는 짧은 시간에만 하다 보니까 저까지는 다 떼고 넘어가야 된다. 방송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게 빼고 막 넘어다 보니까 이제 빠진 게 하나 있는데, 그걸 내가 지금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인하고, 신하고, 사하고, 해가 있으면은, 인신사해, 사맹 해가지고, 사주에 이것이 있고, 운이 잘 맞으면, 최소한 옛날의 시대에 뭐 영의정, 자의정 할 때, 최소한 그거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인신사해는 기운이 뻗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운이 뻗치니까 여자가 항상 주위에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있으면은 자기가 뭔 짓 하는지 수치스러움도 모른대요.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니까 부하들 보고 야 많이 데려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남자 사주는 덮어져요. 덮어지면서 최소한 대권력자다. 그걸로 다 없애버려요. 여자가 이렇게 생각하면 뭐라는지 아세요? 집에 가만 안 있고 남자 알기 우습기 알면서 온갖 음란함을 다 거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서 마을성만 많이 피운다. 세상에 그게 남자 기준 사주이지. 그럼 이러한 사주 여자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었다. 어쩔 거예요? 할 말 없지요. 아니, 남자가 권세를 누리면 여자가 맞는 건 당연하고, 저기 신라 때 성덕 여왕이 왕권이 돼 있으면 남자가 많은 것도 문제인가, 이게? 이게 기준이 거의 남자 기준이에요,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사실상 이거는 제가 할 얘기가 아니고, 사주에 대해서 좀 아시는 여성분들이 여성 운동을 위해서 이거는 좀 고쳐야 된다고 따져야 돼요. 이렇게 진술충리가 돼 있으면은 사고해서 창고 이 속에는 물론 일간과 관계돼서요 보물이 많으니까 상당한 돈을 벌어서 권세를 누린다고 돼 있어요. 여기 위에 거에는 돈이 아니고 일단 권세예요. 권세를 얻은 뒤에 돈이 생겨요. 하긴 들어봐도 그래요. 70년대에 그 박모 씨란 분이 권세를 잡기 전까지는 돈이 별로 없었대요. 잡은 뒤에 돈이 생긴 거죠. 근데 진술충리로 되어 있으면 돈을 번 뒤에 권세를 얻게 된대요. 운이 잘 맞으면, 조건이 붙지, 운이 잘 맞으면, 운이 나쁘면 안 되겠죠. 근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여자 관계가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자가 이 사주를 주면 어떠냐? 돈 버는 얘기 안 해줘요. 다 빼놓고 체결이 돼 있어요. 음란함을 너무 극치가 다 되고 방탕하고 뭐하고 너무너무 나쁘다. 여자가 잘 되면 배 아픈가 봐요. 이게 그 시대에도. 이 책이 어디서 나왔느냐. 중국에서 청나라 때 말을 하고 옛날에 명나라 때 말을 하고 한 말을 가지고 계속 붙이는 거죠. 이 당시에도 여자가 권세를 누리는 거 참 싫어했던 면이 아마. 그 옛날에 뭐 측천무 있을 때 그러면 못하겠죠, 감히. 괜히 막 이제 이렇게 빈틈을 잡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는 남자, 여자 똑같이 큰 대기업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 뭐라 할 거예요, 여기 대해서요?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옛날 같이 무조건 남자는 이래서 좋은데 여자는 나빠. 이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건 창고기 때문에 주로 돈 얘기예요. 보물 많이 들어온다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돈을 참 좋아해서 보물이 많아서 운이 좋을 때 이런 사람이 거의 공직자다 이러면요. 보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뭔가 보물을 많이 집에 놔뒀다고 봐야 돼요. 물론 제가 옛날에 80년대에 무슨 아줌마가 있는데 장자 말고요. 무슨 아줌마 집에도 보물이 많았다는데 저는 그 사주를 볼 길이 없으니 모르지만은 뭐 비슷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이 사주는 지지에 이게 있으면은 상당히 권세는 누릴 수 있으나 술에 빠져가지고
몸 망친다 이렇게 돼요. 워낙에 이게 있으면은 소위 이제 감성이 풍부해요. 감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감성이 풍부하면은 술을 마시겠죠. 술을 마시다가 실수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몸을 망치고 하필이면 이렇게 충돼 있는데 잘못해서 다시 또 유가 오면은 요즘 말로 치면 뭐 간경화 여기에다가 막 일간마저 뭐 을목 이러면 더 심하겠죠. 이렇게 해서 사망할 수 있다. 하지만은 대단한 권력은 지닐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요거는 묘하게도 남녀 공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별로 사주풀이를 좀 달리 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해요. 따지면, 자, 아주 옛날 시대예요. 저기, 조선시대 초기의 이론을 가지고 현대로 접목해도 문제고요. 동시에 일제 때 동양권 다 나빠하고 다 없애버리고 무시하다가 다시 일본 애들이 자기들이 막 창고에서 가져간 책을 한국 사람들이 자기가 쓴 것 같이 번역을 막 해내요. 자기가 쓴 것 같이. 근데 뺏기 해봤자 책 한 권이에요. 아보태산 전집. 그거 하나에서 요거 떼가지고 요거 뺏기고 저거 뺏기고 다 자기 것 같이 해놓고선 보니까 일제의 그 풍습이 우리나라는 원래가 남존 여비는 않더래요. 그 옛날 시대에 조선시대는 남자 나이가 18세면 부인이 22세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한 몇 살 많으니까 함부로 못해요. 그 다음에 곳간의 키는 부인이 가지거든요. 본부인이. 그 다음에 첩이 있어봤자 본부인이 키로 밥 안 주면 그냥 굶어요. 여기 다. 그만큼 권세가 아주 크거든요. 감히 어디 그러니까 글을 봐도 부인이 남편한테 자녀라고 말을 하지 뭐 남편한테 뭐 님자 안 붙어요. 지금도 생각해보세요. 한 몇 살 어린애하고 결혼했는데 자녀라 그러지. 거다가 뭐 그거 뭐 유하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동등한 관계였어요. 일본에 가면은 이게 또 재밌는 게 여기는 진짜 남존여비예요. 전투를 하다가 상대방 장군을 죽이고 들어갔으면요 거기 있는 부인은 다 자기 소실로 받아들여.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시대가 있어요. 일본은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여자들이 어떤 활동하는 거를 무시했죠. 그러니까 일제 때도 여자가 뭐 하면 여자가 감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 아니에요. 이거 일본서 온 말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감히 어디 몇 살 연상의 그 여인한테 네가 감히 이런 말 못해요. 아무리 그 동방예의주의인데 장유유서가 있는데 아무리 부부 유별이지만요 몇 살 많은 누나한테 네가 감히 이런 말 못하죠. 했다가는 키 딱 그냥 가지고 가면 그만인데요. 여자가 감이라는 말이 이게 일제 때에 어떻게 보면 풍습으로 남아있어요. 우리는 옛날 그 소설책 이렇게 옛날 거 보다 보면요. 여자가 감이라는 말 별로 없어요. 춘향이가 변사또라는 물론 소설 나오지만요. 여기 춘향이가 그 이몽룡이라는 분하고 좋아했대요. 나중에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연한 이씨더라고요. 또 제가 연한 이씨예요. 근데 이거 아닌데. 근데 이제 그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인구죠. 이렇게 소설은 돼 있어, 소설이요. 근데 사또가 여차하면 여기 사형을 처할 수 있는 정도의 대단한 사람인데 고문을 하면서 여자가 감히 이런 말은 없어요. 내가 누군데 네가 감히 이러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자가 감히 자, 이 춘향이라는 사람이 기생의 딸 아닙니까? 그러면 기생 자체가 별 의미도 없는 그 참 천시맞는 시대인데 불구하고 춘향이를 가지고 고문을 해요. 분명히 인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로 그럴 수도 없어요. 분명히 자가를 뭐
목에다 뭘 채우고 막 해가지고 너 어떻게 해라. 난 싫다.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 글을 봐도 그 정도로 여자의 권리가 약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뜩이나 양반집에 되게 누님 되시는 분인데 감히 어디 남존여비 사상이 조선시대에는요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고려시대 더 올라가서요. 저기 고려시대 가면요 남자가 까불다가 여자한테 얻어맞아요. 막 그냥. 이 풍습 어디 있느냐. 저 중국에 북쪽 가니까 북경을 넘어서 가니까 여자 말을 안 듣다가 남자가 그냥 얻어맞아요. 밥은 또 남자가 해요. 같이 회사 근무하고 여자는 항상 회사에 근무하는 게 돼 있고요. 남자가 일 없으면 집에 밥해요. 같이 근무해도 남자는 밥을 해야 돼요. 여자는 애를 봐야 되고. 내가 거기서 있다가 느낀 게, 난 진짜 한국에서 잘 태어났다는 느낌이 느끼는데, 밥은 제가 안 하잖아요. 사실 여기 하숙집 많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막 얻어맞는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이런 역사가 사주책에 남존여비 사상으로 딱 돼 있다 보니까, 이거 뜯어 고치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책을 썼냐. 저거 앞에 거 다 지우자. 아예 다 지워야지만 뭐가 이 답이 나오지.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요. 이 당시 시대에는 여자의 장군급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고구려 시대에는 뭐 연개소문 장군 중에서는 그 밑에 여자 장군도 있어요. 그만큼 이게 어마어마했죠. 그 다음에 저기 신라 가면요. 여왕이 있는데 여왕이 있는 시대에 감히 어디 누가 남자가 대들겠어요. 일본도 여자가 통치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처음 초창기 때 보면요. 일본도 처음에 여자가 한번 지배했었어요. 근데 오죽한 남자들이 속이 밴댕이 무슨 뭔지 자기가 집권 못하면 걔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도 지금의 한족이요. 그러니까 우리 동유족 말고 한족을 지배했던 사람도 여자였어요. 그게 누구냐? 복시의 여동생이 여화거든요. 여화가 중국의 한족을 지배했는데 데리고 왔던 부하 중에 한 놈이 배신하거든요. 그게 신농이에요. 그래서 이 신농이 동유적인 사람인데 동유에서 있던 약초의 도감을 한족한테 가르쳐줬었어요. 그게 신농 본초예요. 중국도 지배했던 사람이 옛날엔 여자가 지배했고, 이 일본에서 여자를 아예 그냥 활동을 못하게 치마를 입어서 짧게 돼 있어요. 막 무겁게요. 여자가 발을 멀리 뛰고 하다 보면 자기들 싸우면 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옷을 만들어요. 못 움직이게 잘요. 근데 한국의 지금의 조선시대의 풍습 말고, 먼 시대에는 과연 치마를 입고 말을 탔을까? 아니죠. 고구려 시대에 말을 타려면요. 여자가 치마 입고 말 못 타요. 말 타려고 이제 끈맥 묶었으니까 딱 입에 물고 칼 들고 하는데 어디 치마 입겠어요? 다 바지 입었죠. 바지 입고 전투에 나가 다 싸우는 거죠. 근데 싸울 때도 기마술은 대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은 저기 한족 애들이 동의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동의가 우리 아닙니까? 여자들이 거칠고 드세고 방탕하고 오히려 남자를 꼬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보자고요. 맨 뒤에 말만 빼면요. 상당히 힘이 있고 당당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 시대가. 한족 애들은 못 그러지요. 여자들 도망갈까봐 타이머에 묶어놓았단 말이죠. 근데 따지면은 우리의 고조선 시대에는 거의다가 여자도 남자와 거의 같이 동등했다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평등을 얘기하는데 우리 원래 전통은 이게 남녀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저기 한족하고 저기 일본서 볼 때나 자꾸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비하한 거지. 여기는 이러는데 이게 뭔 죄라고. 지네들이 볼 때 나중에 유교 사상으로 볼 때는 부부 유별 막 나와서 한 얘기고 실제는 이것 빼고 나면요. 이것도 지네들이 만들어 들어온 거니까 이거 다 빼버리려고 저거 싹 빼면요.
우리나라 종족은 워낙 힘이 세고 같이 어울려 사는데, 그 다음에 여자가 장군이 될 수도 있고, 장군이 남편이 둘일 수도 있는 거죠. 어디에 있느냐? 중국에 가면요, 한 풍습에서 그런 말이 있대요. 부인이 있고 남편이 둘, 셋이 있어요. 근데 그게 TV에 한번 나온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볼 때 이상하겠지만은 그게 풍습만 남아있는 거죠. 그럼 뭐겠는데? 괜히 이제 그 부계 사회에서 자기가 이제 권세 지키려고 막 하는 거죠. 그 사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새롭게 좀 다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 너무 고전만 봤다가는 이게 안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과거에는 사주를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주 나쁘다. 좋다. 지가 알 게 뭐예요? 기준점이 뭐냐? 뭐가 나쁘냐? 꼭 잡아내는 이게 문제 있다. 문제 없는 사주 한 개도 없고요. 항상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 꼭 뭔가 만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이거죠. 요 사람은 식칼로 태어났다. 요 사람은 장검으로 태어났다. 요 사람은 검이 아니고 도로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이 사람은 식칼로 태어났으니까 이 식칼은 부엌에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장검은 전투에 써야 된다. 도는 나름대로 무술을 배워서 쓸 때 써야 된다라고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 안 돼 있고 무조건 간에 사회에서 볼 때 기준은 장검이 되어야지만 성공한다. 이렇게 보고 이 사주는 장검, 이 사주는 좋다. 지금 시대에 볼 때 식칼은 나쁘다. 이거 웃긴 얘기예요. 저기 이제 그 행주 삼성제가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툭 하면 웃기는 얘기인데, 권율 장군이 일본에서 전투를 할 때 얼만큼 이기려고 했느냐. 동네 아줌마들 다 모아서 행주치마에다가 돌 던지게 시키잖아요. 자, 그러면 아줌마들을 다 모아서 행주치마에다가 돌을 가지고, 요새 말할 때 그거지, 위에서 아래로 던진 거지, 이렇게. 돌을 막 던지고 해서 전투에서 이겨요. 그러면 이분들은 칼 없이 이겼잖아요. 뭔 뜻이냐면 식칼도 쓸모가 있으면 장검보다 나아요. 식칼을 잘 쓰면요, 잘 갈면은 이게 회칼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전투에 나가면 많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이 먹어야지 뭐 싸울 수 있으니까 할 게 굉장히 많죠. 무조건 장검만 사주가 좋아했다가요, 사회에서 다 장검만 있으란 말인가? 아니죠. 이게 있어야지만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식칼로 태어났는데 나는 항상 장검이어야 돼 하고 교육을 받아왔으면은 자기가 항상 불만이죠. 근데 나는 식칼이야 하고 난 이대로 열심히 살아갈래 하고 마음 먹었으면요, 인생이 행복하고 쓰지 못할 장검보다는 훨씬 잘 피어요. 장검도 아예 안 뽑으면 녹이 쓸어버려요. 근데 식칼은 장검보다는 녹이 덜 쓸어요. 매일 쓰니까, 하루에 한 3번 쓰니까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타고났냐 해서 사주가 나쁘다, 좋다라는 그런 개념은 이제 좀 바뀌어야 돼요. 이 사람은 이러한 기질을 하고 태어났다. 아니면 이 사람은 이러한 특질이 있다라고 되어야죠. 그 다음에 사주가 좋다, 나쁘다 떠나서 이제는 이 사람이 운이 좋다, 나쁘다 얘기인데요. 이것도 개념 차이예요. 돈을 목적을 두고 명예를 목적으로 두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것이 중요한 점이 되겠죠. 사주를 검토하다 보면요, 분명히 이 양반이 운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60년 내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소위 사상계획 운동을 하다가 수없이 따르죠. 사망한 이후에 장례 행렬이 10,000명, 20,000명 막 사방이 몰리죠. 그러면 자기가 고행의 길을 갈 거면은 아예 모든 걸 다 버리고 고행을 갔으면요, 계속 이름은 남아있죠. 근데 운 좋다고 잠시 까불다가 총 들고 쿠데타 했다 치자고요, 좋아봤자 10몇 년이에요. 끝나니까 내일이 그냥 먹자.
계속 욕먹죠? 이거 향후 20년 가고 30년 가도 맨날 아마 사주풀이 나올 거예요. 지금이야 말을 제가 참 부드럽게 하죠. 누군가가 한 30년 뒤에 자기 강의한다면요. 쿠데타 이 사람 있지 하면서 막 나올 거예요. 아주 못됐지 하고. 그건 모르는 얘기죠, 그건. 그렇지만 이렇게 고행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반대 얘기죠. 운 나쁘다고 한탄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름 없이 살겠다. 운 사주가 나빠서 이름 없이는 열심히 하지만 난 어떤 의미를 두게 살아가면 이거 필요 없이도 사후에도 항상 이름을 날려요. 감옥에 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름을 날렸죠. 만델라가 감옥에서 샀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한테 추앙받았던 추앙을요. 그러니까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사주를 볼 땐 고생이지요. 고생인데 전 세계에서 막 인정받거든요. 그러니까 운 나쁘다고 캄캄할 이유가 아예 없는 얘기죠. 근데 운 좋다고 알면 꼭 이꼴나요. 그러니까 사주를 가지고 운 좋다 나쁘다라고만 또 판단하면 또 안 돼요. 좀 종합을 해서 가야지 하나만 딱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 또 하나 이제 있죠. 그러면 사주를 공부는 왜 하고 왜 푸느냐? 제가 오늘 강의가 1차 마지막이니 한 얘기인데, 최소한 자기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장검인지, 내가 식칼인지, 내가 식칼인데 나는 장검인지 알고 난 이거 싸움을 가야 돼 맨날 이러면 다친다고 진짜요. 나는 이거면은 여기에 맞춰서 최대한 어떻게 해야지만 잘 갈 수 있을까 노력하면서 이게 이제 인생 교육의 어떤 참고 자료를 쓰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어떤 결정론적인 얘기는 아니란 얘기죠. 근데 이걸 결정론으로 보게 되면 이게 답이 안 나오게 돼요. 한 예로 이제 미국의 한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DNA 검사한다는 것은 자기가 참고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를 하는 거지 저거를 믿고 나는 앞으로 암이 걸릴 거야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주를 받아들인다면은 실제는 사주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거죠. 서양 학문에 비해서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잘못 쓰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는 우리 애를 무조건 이런 사람을 키워야 돼. 권력가로. 그런데 타고난 사주가 식칼인데 시큰해서 만들어서 회칼을 만들었어요. 회칼을 잘못 써가지고 싸움 꾼다면 이거 감옥 가 있다는 게 감옥에. 근데 우리 아이 사주가 타고난 자체가 자기는 모르는데 내가 보는데 상당한 권력자의 사주인데 부모가 너 앞으로 열심히 칼 갈아가지고 부엌에서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요. 장검을 가지고 한참 갈아야지만 돼요. 반 자르고 또 자르고 해야지만 안 다치지. 그 큰 칼 들고 무서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면 잘 가려면 이게 사주를 다 믿을 게 아니고 참고를 하되 좀 발전적으로 좀 참고를 해야죠. 그게 안 되면은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사실은 이제 종합을 해서 보게 돼요. 저 글자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게 똑같이 태어나도 양 부모의 사주는 달라요. 소위 말해서 이태일이 달라요. 자, 이거 다르지요? 거기다가 원래보다 예정기를 지나 나온 사람도 있고 또 땡겨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사람이 오면요. 얼굴을 보면은 이 양반이 그동안 살아온 게 어떤지 품성이 타고난 사주에 비해서 많이 좀 깊어졌는지 그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사람을 마주해서 잠시 대화 한두 마디 없이 사주 글자로만 판단을 해라. 이러면 오차가 참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눈을 보고서 이 사람은 최소한 어떠한 집안에 이렇게 커왔구나. 종합이 되면은 좀 더 발전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이 양반이 이렇다. 이 양반이 이렇겠구나. 그러니까 향후 예측은 이렇게 되니까 이 양반한테 뭐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테리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주와 관련하여 이제 각각 집들이 어떤 풍수를 맞추고 인테리어 어떤 색깔을 도움줄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사람이 살아온 걸 종합해서 판단해야지
간단히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아무리 사주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어서 자 이제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거기 나오는 글자로만 판단했다가는 오차가 많다는 거죠. 만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취약은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해서 어떤 그 체계를 좀 종합화되어야지만 뭐가 나와요. 똑같은 파일이라면 사람들 살 필요 없는 얘기죠. 사주 명리학은 하여튼 어떤 거에 대해서 결정론적인 이론은 절대 아니에요. 이게 결정론적으로 하면은 이 사주 명리학은 사라져야 돼요. 있으면 안 돼요. 전부 다가 공부하는 것도 결정되어 있고, 이렇다면 이거 왜 하는 얘기죠? 아예 필요 없는 얘기, 이게. 이거는 분명히 활용 학문이지, 이래서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학문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나는 내년에 뭐 때문에 산자가 끼어서, 아니 뭐가 끼어서 사고 난다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조금 조심하는 얘기지. 이거 가지고 겁먹을 거면 이렇게 했던 뜻인데, 그러면 사주 명리학은 빨리빨리 좀 사라져야 돼요. 이게 아니니까 쓸모가 참 많은 거죠. 활용을 하면 굉장히 많아요. 회사에서 사람을 배치를 할 때 얘는 요거 배치, 너는 이거보다 이게 더 낫겠다. 그럼 각자의 재능을 살려주고, 맞잖아요. 그 다음에 워낙에 이 양반이 도벽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가지고 돈 관리 맡기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또 다른 거 시키고, 또 이 사람 워낙 가만히 있기 싫어하고 차가지고 막 달리기 좋아하면 영업사원 시키면 되고, 이렇게 활용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학문이지 당신이 이래저래 하고 이 결론을 짓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지금 한 60편 오늘 강의를 끝내는데 사주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이해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